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굉장히 답답하기도 하면서도 또 민주당에서는 신속하게 원리 원칙대로 대응을 한 세종갑 소식 먼저 전해드리면서 남은 기간 동안 그럼 우리는 무슨 목소리를 내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제 밤에 발칵 뒤집혔죠. 이영선 후보의 공천 취소 소식이었습니다. 여기가 세종갑 지역인데 보시다시피 후보자 재산 신고 사항을 보면 좀 엄청납니다. 굳이 이걸 지금 제가 자세하게 분석을 하고 이런 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아무튼 이 갭투기 의혹, 이거는 의혹이 아니라 이거 명백히 본인은 몰랐다. 배우자가 나도 모르게 투자했고 이번에 공천받고 재산 신고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알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CR도 안 먹히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바로 민주당에서도 신속하게 대처에 나섰습니다. 공천을 취소한다. 그리고 이거는 재산 보유 현황을 당의 허위로 제시한 거고 업무를 방해한 거다. 그래서 이거는 중대한 해당 행위고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땐 용인될 수 없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신속하게 공천을 취소한 거죠. 물론 이게 특히 지금 같은 윤석열 정부에 맞서는 너무나 중요한 시기에 이 한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하죠.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래도 민주당에서는 이거 한석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히 이런 갭투기 문제에 대해서 용인할 수 없다. 정말 중요한 한석이지만 그래도 긴급하게 당대표의 지시로 윤리감찰 통해서 이게 드러났고 그래서 취소한다. 깔끔하게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업무방해에 대한 법적 조치도 검토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정말 심각한 피해를 끼친 겁니다. 말 그대로 이것도 업무방해, 이게 업무방해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법적 조치 검토한다고 하는데 당연히 다시는 정치를 해선 안 될 사람인 건 물론이고 책임까지 져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아무튼 이렇게 되면 세종갑은 어떻게 되냐? 후보를 등록한 다음에 당으로부터 제명의 징계를 받으면 후보 등록은 무효가 된다고 합니다. 아니다, 이거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좀 여기저기 알아봤을 때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지역은 새로운 후보를 넣을 수도 없고 아예 다른 사람들도 없습니다. 딱 2명 남은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새로운 미래의 김종민 후보고 또 다른 한 명이 국민의힘의 류재화 후보입니다. 그래서 이 양자 대결로 그냥 픽스가 된 거예요. 여기서 다른 변수는 우리가 아무리 상상을 하고 뭘 바란다고 하고 푸시를 하고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끝난 거예요. 한마디로 이 둘의 대결이 돼버린 거죠.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제 주위에 있는 세종갑 지역에 사는 유권자들도 꽤 있지만 어제 밤 새벽에도 막 전화하고 했거든요. 얼마나 황당한 상황입니까 이게.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이게 좀 앞에 이게 벌어졌다면 신속하게 강북을처럼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그게 이제 불가능해졌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결국 이 둘 중에 그나마라도 덜 나쁜 사람을 뽑아야 된다. 지금 이렇게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미래의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죠. 저도 최근에 좀 비판을 했었고 근데 아무튼 본인의 얘기는 이렇게 합니다. 노무현의 꿈을 이루겠다. 물론 본인이 노무현의 꿈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또 선거철 와가지고 저렇게 갖다 쓰냐, 이런 비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리고 최근에 노무현 정신을 여기저기서 갑자기 일베 문제나 그 DC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도 안 갖던 분들이 이제 와가지고 노무현 정신 얘기한 거 저 공개적으로 저도 문제 제기를 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면 상대 국힘의 류재화 후보 같은 경우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세종시에 노무현 대통령을 그리고 이해찬 전 대표님을 지금 이제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계시죠. 이분들을 공개적으로 저렇게 거론하면서 무슨 봉건 얘기까지 꺼냅니다. 그러니까 무슨 기득권을 깨겠다, 민주당의 오만함과 나태함을 끊어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과 요러한 사람의 대결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쩔 수 없이 김종민 후보를 힘을 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 기가 막힙니다. 근데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갤러리에 이런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왜 하필 김종민과 국힘 후보 둘뿐인 거냐. 아마 지금 이 소식을 접한 분들도 다들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냐?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일이 지금 현실에서 벌어졌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마인드를 좀 바꾸자 이거죠. 김종민이 있어서 국힘의 무투표 당선을 막았구나. 물론 이제 세종갑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속이 터질 겁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져가지고 답답하실 텐데, 그래도 이미 또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요렇게 그래, 국힘이 지금 한 표라도 그냥 꽁으로 먹으려고 했던 거, 그래 그거를 좀 막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힘을 보태자,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사실 세종을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지역에도 번지게끔 저들이 또 얼마나 언론 플레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 신속한 대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막간으로 또 볼 수 있는 건 바로 이준석 씨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올해 초에 무슨 뭐 노무현 대통령까지 언급하면서 별의 별 곳에 자기가 다 나가겠다고 지역 쇼핑을 하면서 부루마블 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근데 이준석의 시계가 세종갑으로 향하고 있다. 이준석 씨가 만약에 세종갑에 딱 저렇게 갔다면 지금 상황이 어떻게 흘러갔겠습니까? 저로서는 굉장히 끔찍한 상황이었지만 이준석 씨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이준석 씨를 그렇게 신격화하던 펜코에서 보면 이준석의 시계가 세종갑으로 간다. 요거 그냥 이렇게 세종을 워싱턴 DC처럼 하면서 저렇게 얼마 사람들도 없지만 그래도 자기가 저러고 다녔었어요. 그랬었는데 지금 간만 보다가 결국에는 화성을로 가서 처참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요거는 제가 뭐 상황을 봐서 있다가 이준석 씨 굳이 지금 뭐 관심조차 사칠 정도로 공영원 후보가 압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무슨 토론하자 그러면서 계속 어그로 끌고 공영원 후보를 물고 늘어지고 있던데 그런다고 뭐 본인이 마사중 예비 마사중이죠. 마사중 딱지를 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 페이스북 차단은 지금 한 700일 넘게 안 풀어주고 있는데 제 얘기도 좀 들어달라니까요.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남은 기간 동안 지금 이제 세종갑 지역에 계신 분들의 답답함과 분노, 요거는 충분히 이해하면서 우리가 이 남은 시간 동안 어디에 좀 집중을 하면 좋을까 라고 봤을 때는, 일단 국힘의 장진영 후보, 이것도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지금 양평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님도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힘에서는 땅 투기 전문가를 지금 공천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동작갑입니다. 장진영 씨 동작갑에 나왔는데, 문제는 양평 땅 논란 때 엄청 실드를 쳤어요. 근데 뭐 실드를 칠 수 있다라고 칠 수 있는데, 문제는 본인의 법인이 공동 소유한 법인입니다. 거기가 양평 땅을 2,500평 정도 80억 가량에 매입하고 보유하고 있다는 게 나중에 드러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뉴스타파에서 조목조목 보도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그냥 못 본 척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그냥 모르는 척 뭉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해야 된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나 또 저 국힘 쪽에서는 이영선 후보 관련해서 막 언플을 해야 될 텐데,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신속하게 대응했다. 지금 지역구 한석이 너무나 귀한 시점인데 국민의 눈높이를 생각하고 접었다. 근데 당신들은? 이라고 당연히 물어야 되는 거고요. 동작갑의 그 민주당 후보는 누구냐? 바로 김병기 후보입니다. 김병기 후보가 페이스북에 방금 이런 글을 남겼어요. 우리 당은 지금 이영선 후보를 즉시 제명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한동훈 위원장한테 물어야 된다 이거죠. 동작갑, 국힘의 장진영 처분 어떻게 할 거냐? 계속 냅둘 거냐? 이걸 공개적으로 물어야 될 타이밍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김병기 후보가 가족들까지 공격을 받는 상황이 오자 여기서 절대 굽히지 않습니다. 감히? 하고 이 장진영 측에서 김병기 후보의 아내를 음해하는 거에 당당하게 오히려 되치기에 나섰고요. 무슨 막 또 법카 가지고 또 이상한 소리들 하고 있는데, 문제는 명백한 허위 날조 공작 네거티브에 매일경제랑 조선일보까지 동원했다. 그래서 다 덤벼라, 이렇게 지금 싸우자, 다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앞서 말씀드린 양평 문제뿐만 아니라 장진영 씨의 부친이 노량진 본동 재개발구역 7억 시세 차익권도 있고, 그리고
잠깐 들어가서 살았다던 흑석동 재개발 1구역 요거 문제에 대해서도 공개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뒤집혀진 상황이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랬으면은 요거 관련해서 집요하게 물어뜯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전국에 있는 지역에 영향을 주려고 이걸 계속 언급하면서 국힘으로 치면 이제 한동훈 위원장한테도 집요하게 묻고 이거 그냥 냅둘 거냐. 그러면서 한동훈 위원장이 뱉었던 얘기들을 그대로 과거의 얘기들 민주당을 향해서 욕했던 걸 끄집어 오면서 너는 뭐냐 이런 걸 후벼 팠을 텐데 과연 다른 언론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는지도 우리가 계속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심지어 4년 만에 32억 원의 재산이 증가할 동안 세금은 1억 원도 채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폐륜적 허위 공작에 가담한 본인과 매체, 조직적 댓글 공작 여기에 가담한 사람들 전부 다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당당하게 맞서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요. 동작갑입니다. 그래서 장진영 후보에 맞서는 민주당 김병기 후보 우리가 계속 주목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요즘 요게 또 대세죠. SNL을 또 보시는 분들은 특히 잘 아실 텐데 요즘 옛날 딱 제 세대 싸이월드 요 하두리 요 감성이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어서 요런 것도 이제 센스 있게 근데 이분은 그 파이팅이 넘치는 분이라서 요분은 요 주먹으로 짱이 됐다는 게 진짜 진짜 짱이 된 것 같은데 아무튼 동작갑의 김병기 후보 센스 있게 좀 요런 그 트렌드도 잘 파악하면서 대응할 건 대응하고 또 트렌드에 적당하게 이렇게 잘 흡수하고 따라가는 것도 굉장히 눈여겨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분의 저분의 주먹 요러고 계신 거 이거 진짜 불주먹 같아갖고 좀 무섭긴 한데 근데 우리 편일 땐 든든한 아군이죠. 아무튼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 한동훈 위원장이 답할 게 지금 한둘이 아니에요. 2차 가해를 했다는 국힘의 후보 마찬가지로 공천 취소하는지 안 하는지 안 하겠죠. 안 하지만 안 한다고 우리가 가만히 그냥 이걸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물어야겠죠. 자 먼저 국힘의 강서을 박민식 씨 있고요. 대전 서구갑의 조수연 씨, 울산 남구갑의 김상욱 씨. 이들의 뭐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그 평일에 짤 영상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다룰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그냥 한번 뭐 기사를 서칭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강서을, 대전 서구갑, 울산 남구갑, 서울 강서을이죠. 그럼 민주당은 여기에 누가 있냐? 일단 서울 강서을에는 진성준 후보가 있고요. 지금 현역 의원이죠. 그리고 대전 서구갑 민주당 장종태 후보입니다. 그리고 울산 남구갑에는 영입 7호 인재입니다. 전은수 변호사가 있는데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 지인분들한테 연락을 하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강서을은 진성준 후보고요. 그 다음에 대전 서구갑은 장종태, 그리고 울산 남구갑은 전은수. 주위에도 많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님이 최근에 페이스북에 또 이렇게 글을 남기셨습니다. 국민의힘의 신범철, 임종득 이 사람들은 또 누구냐? 일단 신범철 씨는 지금 논란의 중심에 있는 그 도주대사 이종섭 씨가 최상병 그 수사 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라고 불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란 거예요. 이 신범철이란 사람은 전 국방부 차관이었고 지금 충남 천안갑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임종득 전 안보실 2차장은 경북 영주 영양봉화. 사실 특히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 지인분들도 많으신데 거의 대부분이 국힘 지지자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은 지역이란 건 다들 아실 텐데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이 또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엔 누가 있냐? 문진석 의원 천안갑에 지금 재선을 도전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영주 봉화 영양 민주당 박규환 후보. 일단 주위에 아는 분들이 있으면 그 지역에 지금은 연락을 해서 한 명이라도 끌어오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중전으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도, 특히 중도층들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꾸준히
그 부정적인 평가를 막 60에서 65 정도 계속 갖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보수층 안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비토 흐름이 있고, 실제로 국힘 내부에서도 대통령실 좀 빠져라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큰 이런 말실수 같은 거 안 나오고, 아까 저런 이영선 같은 사람도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바로 컷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공개적인 질문 계속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각 지역에서 정말 발로 뛰고, 그리고 그 저희들이 각자 그 지역에 사는 지인들이 있으면 연락 한 통하고, 그래서 앞서서 특히 저런 문제적 인물들에 대해선 계속 알리고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특히 이렇게 삼자고도로 나와가지고 깽판 치는 사람들은 절대로 잊어서 안 된다는 거죠. 홍영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을 탈당하고 부평에 나가서 심지어 저런 말을 합니다. 부평과 계양이 같은 생활권이다. 그래서 서로 영향을 준다는 건데, 보시면은 이렇게 바로 옆에 이렇게 붙어 있죠. 그래서 부평과 계양은 저렇게 영향을 준다면서 부평에 가가지고 깽판을 치고 계양 타격 준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재명 대표님한테 깽판 치겠다 이 얘기예요, 한마디로. 불과 얼마 전까지 민주당에 있었던 사람이 한단 소리가 지금 저런 겁니다. 특히나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모를 리도 없으면서도 그저 그냥 이재명 대표님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아무튼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은 개항은 개항대로 지금 사실 원희룡 후보가 쪽도 못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저런 소위 어그로에 끌리지 않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강행군을 지금 하는 중입니다. 오늘은 또 송파, 강남, 서초, 동작, 영등포 여기를 쭉 도신다고 하고요. 지금은 이제 송파에 계시겠네요. 라이브하는 이 현 시점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부평을에 박선원 후보의 개소식에도 다녀왔습니다. 야, 여기가 그 홍영표 후보가 저렇게 나가가지고 삼자구도를 만들면 어쨌든 민주당 표를 찢어서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선원 후보도 굉장히 중요한 그 후보가 됐다는 거고요. 그래서 개소식에도 다녀왔는데, 부평을에도 아시는 분들 계시면 마찬가지로 막 연락해 주셔서 지금 홍영표 후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짓들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또 마찬가지로 알려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제 도봉갑 안기령 후보 캠프 그 개소식에도 다녀왔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는 상대가 김재섭 후보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무슨 돈 왔습니까? 안기령 후보가 씹어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뭐 현역 의원들 뿐만 아니라 특히 인재근 의원, 그리고 이동진 전 도봉구청장 이렇게 깔끔하게 인정하고, 그 홍영표 후보처럼 구질구질하게 저렇게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짓 하는 사람들과 대비되는 분들이죠. 도봉갑의 인재근 의원, 이동진 전 도봉구청장 이런 분들이 어제 그 캠프 개소식에도 오셔서 함께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또 기억을 하고 또 응원을 하고, 그래야 다른 분들도 이걸 보고 영향을 받게 되겠죠. 어제 그리고 현장에 그 우상호 의원님도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김동아 후보를 지금 서대문에서 열심히 돕고 계신데, 이런 그 행보, 선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응원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김현건 그 구미을이죠. 여기도 정말 힘든 지역입니다. 힘들다고 표현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어려운 지역인데, 어제 여기가 개소식이 있었는데 저도 일정이 좀 겹쳐서 못 갔고요. 그래서 최근에 여기에는 그 10만원 후원을 하고, 그리고 제가 다음 주 중에 금토에 정치오락실 그 정재훈님하고 지역을 좀 다녀올 예정입니다. 지역을 다녀올 예정인데 그때 한번 TK 지역 한번 들릴 예정이고요. 김영건 후보 힘들다고 하더라도 누군가 이렇게 계속 씨앗을 뿌려놔야 그게 나중에 다 그 다음 세대한테도 영향을 줄 수 있고 하고, 특히 이번에도 꼭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힘을 보탤 필요가 있다 봅니다. 뭐 어차피 TK는 안 되니까, 거긴 답이 없으니까 하고 그냥 관심을 끊으면 그 지역뿐만 아니라 그 옆에 지역까지 계속 연쇄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동진 정책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입장이고요.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제가 방금 다음 주 금토에 좀 지역을 다닌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이제 또
TK뿐만 아니라 충남 아산 쪽도 갈 예정이에요. 강훈식 아산을 후보가 노동가치 존중받는 사회 만들자고 했는데 최근에 이 밤양갱 그 가수 비비씨의 그 밤양갱 노래에 맞춰가지고 요렇게 강훈식 TV에 센스있게 노래를 불렀는데 잘해요. 잘하더라고요. 그렇게 노래 그 가사를 바꿔가지고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잘 녹여내면서 트렌디한 그런 그 영상을 만들고 거기에 여러 가지로 딱 조합을 잘하니까 대표님도 잘하시네요. 이렇게 댓글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이런 좀 젊은 감각, 그러니까 무조건 뭐 쇼츠 무조건 만들어라, 그냥 뭐 따라해라 이런 게 아니라 이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요 흐름을 잘 캐치해서 사람들의 공감을 끌어내는 게 중요한 거지, 억지로 막 재미도 없는데 드립친다든지 막 억지로 막 무슨 젊은 척 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달라요, 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아산을 해서 선거를 하고 있는 강훈식 후보도 찾아갈 예정이고, 특히 민주당에 정말 기대되는 청년 정치인이 있죠. 우서영 후보,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이 우서영 후보도 다음 주 금토 중에 직접 찾아뵙고 응원을 하고 올 예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최근에 좀 충격적이었던 게 퇴근 인사 중에 승용차 한 대가 지나가면서 창문을 내리고 담배꽁초를 던졌다더라고요. 우서영 후보한테. 아니, 본인이 정치적으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죠. 당연히. 이건 저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 국힘 후보가 뭐 유세하고 있을 수 있고 다른 후보들도 있고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담배꽁초를 던지진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뒤바뀐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절대 저는 저게 속 시원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렇게 하게 되면 담배꽁초 막 눈앞에서 막 하고 막 눈 부라리고 막 협박하고 이런 것까지도 다 용인되기 때문에 저건 아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히 얼마나 욕을 먹겠습니까? 이런 험지에서 계속 그냥 뉴스에서는 민주당 까기만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험지에서 발로 뛰고 항상 웃고 계시더라고요. 되게 웃는 상인데 이렇게 험지에서 고생하는 우서영 후보 또한 마찬가지로 힘을 보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다음 주 금토 중에 다녀올 예정이고요. 지금 뭐 뿐만 아니라 창원 성산, 여기에 그 허성무 후보가 최근에 단일화를 성공했죠. 진보당과 그 민주당의 대결에서 허성무 후보로 단일화가 돼서 창원 쪽도 들렸다가 올 예정입니다. 들렸다가 올 예정이고, 그리고 부산 쪽도 지금 분위기가 확 달라졌죠. 물론 여전히 힘든 지역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여기 부산을 뭐 다 도는 건 당연히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그리고 또 다 돈다고 해서 뭐 제가 다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역만 몇 군데 좀 가서,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방금 말씀드렸듯이 부산 쪽하고 그 다음에 뭐 밀양, 창원, 그 다음에 TK 그 경북 쪽이죠. 그리고 충남, 좀 이렇게 다 금토 좀 돌고 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내용을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민주당에선 세종갑 이영선 후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신속하게 대응했다. 그리고 국힘 동작갑 장진영 후보 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도 한동훈 위원장이 답할 차례다. 근데 이거 한동훈 위원장 절대 답 안 하겠죠. 그럼 언론인들은 얼마나 이거를 취재하고 보도하고 하는지도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 또 그리고 민주당에 남아있는 험지, 그리고 격전지, 특히 그 부산, 뭐 경남, 그리고 TK, 그 충청도 요쪽으로 다음 주 금토에 쭉 돌고 그거 관련해서도 다녀와서도 후기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